천룡팔부 4권 시작하겠습니다. 깨달음이란 어쩌면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야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죠. 천룡사 스님들과 구마지의 치열한 전투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되자 육맥신검의 이치를 어느새 깨우치고 말았습니다. 스멀스멀 다네의 손가락에서 작게나마 검기가 발휘되기 시작했고요. 허나 싸움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구마지가 모두를 압도할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으니 주지 스님이 육맥신검 검보를 태워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이라면 그 누구도 대리국의 육맥신검을 배울 수 없도록 함이었지만 이는 훗날 사조영전 대리국 황제의 단지용조차 일양지만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육맥신검이 사라졌으니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것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바로 방금 출가한 단정명을 말이죠. 허나 단정명도 450인력으로 초인류 고수 반열에 있는 자였으니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쉬웠습니다. 단정명조차 구마지에게 꼼짝없이 제압되고 말았으니 심지어 능욕까지 당하는 최악의 순간 우리의 1인력 다네가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구마지를 가리키며 그만하라고 소리쳤는데 다네의 손가락에서 하나의 육맥신검 검기가 발사되고 말았습니다. 이 검기는 순도 100%의 엄청난 위력의 검기였고 구마지조차 가까스로 막아낼 뿐이었습니다. 이제 너 잘 걸렸다 싶어 다네가 다시 마구잡이로 손가락을 찔러대는데 순도 1%는커녕 마치 80년대 디스코 춤도 아닌 것이 그냥 허접 그 자체의 모습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되려 놀란 것은 구마지였습니다. 방금 전 다네의 육맥신검에 바짝 쫄았던 자라 기를 모아 최대 공력 화염도로 공격해왔습니다. 그제야 다네의 양손가락에서 두 개의 육맥신검이 다시 발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마지도 예상했는지 버겁지만 두 개의 육맥신검을 막아냈습니다. 니 따위가 감히 육맥신검을 막아 다시 경이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네의 10손가락에서 일제히 육맥신검이 쏘아져 나와 버린 것이죠. 이는 아무리 구마지라고 해도 막아낼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대로 죽었구나 싶었는데 다네의 육맥신검은 순도만 높을 뿐 조준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네의 육맥신검은 그저 천정에만 발사되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칠 구마지가 아니었습니다. 득달같이 검법을 찌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기초적인 금나수법에 혈도를 짚이고만 다니에 그리고 다네를 그대로 납치해가는 구마지, 그런 구마지를 추격하는 천룡사 스님들과 단정명. 그러나 이내 구마지의 화염도가 천지를 뒤덮으니 그대로 다네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마지가 다네를 납치하는 이유는 다네가 알고 있는 육맥신검 검보를 훔쳐 익히려는 심산이었죠. 하여 말하길 육맥신검 검보를 적어주면 고소모용씨 묘 앞에서 태워 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럴싸해 보이려면 고소모용씨 집안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마침 모용씨 가문의 하녀인 아벽이라는 소녀를 만나 같이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용씨 저택에 가보니 모용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외출 중이었고 노파 한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네는 그 노파에 취해서 젊은 여자의 향기를 맡아 노파로 분장한 것이라 간파했습니다. 또 분위기를 보니 분장한 여자와 아벽이 구마지를 속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마지는 무공도 무시무시했고 머리 또한 비상한 자였으니 금방 눈치를 채고는 두 여인에게 화염도를 날렸습니다. 그럼 또 다네의 육맥신검이 발휘되어야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전보다 위력이 많이 줄어든 점이라 구마지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마지는 다네가 육맥신검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도 또 무공이 형편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네의 아벽 그리고 분장한 여인까지 구마지에게 죽을 일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다네의 저특히 무모한 오지랖이 발동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막는 사이에 두 사람은 도망치라는 거였죠. 용기는 가상했으나 도무지 해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여 분장한 여인이 기관장치를 돌렸고 구마지가 서 있던 바닥이 열리면서 구마지를 강물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세 사람은 배를 타고 잽싸게 도망치고 있었고요. 그러나 구마지는 무공이 700인력인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괴력으로 저택을 박살내버리더니 발광을 하며 광물 위를 나는 듯 뛰어넘고는 배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단해의 육맥신검도 다 필요 없다는 심산이 되어버렸고 배 위의 세 명을 향해 최고의 경지의 화염도를 날렸습니다. 다니는 두 여인만은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다행히 두 개의 검기가 발사되어 화염도와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배는 강물을 타고 튕겨나가듯 질주해 나갔고 구마지는 배 반대쪽으로 튕겨나가 강물 속에 깊이 빠져버려 더는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또 강물이 튀어오는 바람에 분장한 여인의 가면도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면을 아예 벗어버리자 너무나도 아름다운 쌩얼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망울을 가졌고 이름은 아주라고 했습니다. 미모를 비교하자면 모관청과 동급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와 아벽의 무공은 각각 21력씩이었고 둘 다 모용씨 집안의 하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에게는 만능, 치트키, 변장술도 있었고요. 셋은 반나절이나 배를 타고 나아갔고 끝내 작은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 섬에 잠깐 들린 것인데 그 잠깐 사이에 섬의 주인인 왕부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왕부인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황산 석굴한 신선누님의 조각상과 매우 똑같았기 때문이죠.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90% 정도였습니다. 그 말인즉 왕부인은 엄청난 미모의 중년 여성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미모와는 다르게 성격은 비상식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으니 글쎄 세상 남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면서 다네를 죽이라고 지시했고 맛보기로 끌고 온 남자의 혀를 싹둑 잘라버리는 퍼포먼스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이 섬에는 대리국의 특산품 꽃인 산다와라는 꽃이 많았기에 다네가 산다와의 지식을 뽐내면서 시간을 조금 끌 수 있었는데 그랬더니 왕부인이 말하길 너 좀 똑똑한데? 오케이, 너 이제부터 정원사야. 다네는 죽기 싫으면 정원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왕부인의 딸을 마주치게 되는데 왕부인의 딸 왕언이야말로 신선누님의 실사판이자 살아있는 조각상이지 뭡니까. 다네에게 신선누님이란 존재는 흠모의 대상이자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었으니 저도 모르게 절까지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왕언은 불쾌했는지 왜 나를 신선누님이라고 부르냐며 따졌고 다니도 생각해보니 신선누님은 오래전 사람인데 이렇게 젊은 여자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착각이었다며 오해를 풀 수 있었는데 문제는 신선누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왕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다니는 그림자 마냥 왕언만을 졸졸 따라다니게 되는데 덕분에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어 왕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왕언은 부모의 아들인 고소모용씨의 모용복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왕언과 모용복은 사촌간인데 이 당시는 사촌간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왕언은 무공을 할 줄 몰랐지만 무공의 지식은 김용 선생님급으로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무공의 이론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 섬에서 나가본 적이 없었던 왕언이 모용복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자 다네가 내 전문이라며 내 반드시 만나게 해주겠다며 배를 띄웠습니다. 이리하여 다네와 왕언 그리고 아주와 아벽 네 사람은 섬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네는 왕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조차가 그녀에 대한 공경이라 생각했습니다. 왕언이 말하길 무공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모두 외우게 된 것은 모용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모용복이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또 모용복은 연나라 왕족의 후손인데 요즘은 오로지 연나라 제것만을 생각하느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배는 어느새 모용일가의 저택으로 도착했고 벌써 불청객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역시나 여러 문파 사람들이 집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모용씨 집안의 고유무공인 두전성이라는 무공 때문이었고 두전성이는 상대방의 무공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무공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 두전성이의 큰 타격을 받았으니 복수를 하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당사자의 모형복은 없었고 괜히 단애들만 공경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중 왕원이 자신들의 문파의 무공을 줄줄 외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이미 오래전 소실된 무공까지도 완벽히 깨고 있자 이젠 모형복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왕원을 데려다가 무공을 전수받기만 한다면 자신들도 이제 강호에서 방귀 좀 낄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이럴 땐 단애가 다시 한번 육맥신검을 꺼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천룡팔부 4권이 끝났습니다.